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4종목으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펜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 그리고 네오위즈와 롯데칠성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나왔고요. 펜엔터테인먼트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수 증가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방송 영상물 제작 및 배우 매니지먼트, 드라마 OST 위주의 음반 제작을 주요 상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이외에도 건물 임대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사가 제작한 주요 드라마로는 2002년 겨울연가로 빅히트를 친 후에 해를 품은 달, 찬란한 유산, 그리고 각시탈, 월계수양복점 심사들 등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를 다수 제작하는 등 현재까지 약 50편 이상의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제작해왔습니다. 또한 동사의 드라마 제작 부문의 매출 비중이 보통 80%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드라마 제작 수가 한 편에 그치면서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이미 5편의 드라마가 편성이 확정된 상황이고요. 관련 매출액이 300억 수준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한 편 더 편성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성이 확정된 작품들은 제작비의 80% 이상을 방송사로부터 보존받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손실 염려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주 드라마 제작수의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자체 제작 드라마 및 영화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드라마는 청춘 기록이라는 작품으로 사랑의 온도를 집필한 하명희 작가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해당 드라마 흥행 시에 해외 판권 판매에 따른 이익 등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2편 정도의 영화 제작 또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나리오 개발 작업 및 다수의 투자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리포트는 확인해 줬습니다. 네, 리포트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으로 현재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1.35%가량 주가 올라가면서 역시 오름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4,515원까지 확인되고 있는 펜엔터테인먼트 현재 구간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왔고요.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46,500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오랜 부진 끝에 16년 이후에 출시한 그룹들의 연이은 흥행으로 계단식 이익 개선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신인그룹 이지의 성공적인 데뷔로 장기화 가능성 또한 높아졌습니다. 엔터주 관련 각종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사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라인업의 수익성 확보와 신인 팬덤 확장, 향후의 로컬 데뷔 프로젝트, 그리고 섹터 공통된 글로벌 플랫폼 확대 수혜 등에 모두 균형감이 있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을 해줬습니다. JYP는 작년 4분기 연결 매출액 363억 원, 영업이익 99억 원가량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우려와 달리 동사 추정과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고요.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향 매출액 성장세 또한 재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음반 매출액으로 국내 판매량 약 95만 장이 반영됐습니다. 트와이스와 갓세븐, 스트레이키즈 등이 주된 성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본에 인식 여부가 불투명했던 트와이스의 일본 투어 콘서트는 5, 6월분까지는 반영이 됐다고 밝혀졌습니다. 하반기 공연분은 차분기에 계산이 됩니다. 이외에도 갓세븐 태국 그리고 2PM의 일본 활동 등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편 관전 포인트였던 유튜브 관련 매출액은 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7년 20억 원, 18년 36억 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콘텐츠 관련 매출액 증가가 레버리지로 원활히 이어지면서 GPM이 44.2%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동사 라인업들의 글로벌 팬덤 확대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바로 신인 걸그룹 있지인데요. 2월 발매한 데뷔곡인 달라달라의 뮤비는 유튜브에서 48시간 만에 3,4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역별 조회수 분포 또한 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공식 비디오가 아닌 파생 UGC의 업로드도 빠르게 늘고 있는 점 또한 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향후 신규 시장 진출 가능성과 충성도가 높은 진성 팬덤 형성의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저들이 자체 제작한 앨범 언박싱 그리고 리액션 비디오 등은 최근에 K-팝 인지도 향상과 팬덤의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JYP의 간판이 트와이스는 상반기 일본 돔 투어에 이어서 하반기에 추가 아레나 공연까지 가능한 스케줄입니다. 연내 미주 콘서트 또한 성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갓세븐은 미국과 유럽 콘서트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19년에는 공연으로 14회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또한 20년에는 소니와 파트너십을 통한 일본 로컬 걸그룹 니즈의 프로젝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동사의 걸그룹 노하우와 방송 미디어의 활용이 병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JYP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이 시현되고 있고요. 엔터루 전체에 약세 흐름이 좀 들어와 있는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0.67%가량 주가 빠지고 있고 200원 정도 주가 내렸습니다. 29,7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고요. 네오위즈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19년 꾸준한 성장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 585억 원, 영업이익 66억 원가량을 전망한다고 확인해 줬고요. 브라운더스트의 대만 출시 효과가 사라지면서 1분기의 매출은 소폭 하락하겠지만 4분기 상여금 지급으로 증가했던 인건비가 정상화됨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겠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브라운더스트는 지난 3월 7일 북미 유럽 지역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초반인 현재 미국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순위 45위, 매출 순위 1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 순위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향후의 실적 기여 또한 가능하겠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북미 유럽 출시와 함께 일본 대만 시즌2 업데이트 또한 진행됐습니다. 지난 4분기에 국내 시즌2 업데이트 이후 국내 브라운더스트의 매출액이 반등한 만큼 일본과 대만 역시 업데이트 효과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업데이트 직후 일본 iOS 매출 순위 11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순위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블레스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의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바일은 각각 2개의 개발사에서 개발 중이며 콘솔 버전은 반다이 남코 아메리카가 퍼블리싱을 담당합니다. 3개 게임 모두 순매출로 이직되는 구조로 19년 이익에 기여해줄 전망입니다. 브라운더스트의 해외 매출을 상향함에 따라 목표 주가를 17,000원까지 기존 대비 6.3%가량 상향한 리포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업데이트 및 지역 확장을 통한 브라운더스트 라이프 사이클의 장기화, 그리고 모바일 중심의 웹보드 성장 지속입니다. 또한 블레스 IP 신작 세종의 기대감 또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네오위즈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오위즈 현재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보면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전일과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13,9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네오위즈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역시 나왔고요. 롯데칠성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눈을 의심할 실적들이 쏟아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네, 롯데칠성 종목 관련 리포트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은 5,634억 원, 영업이익은 263억 원을 전망합니다. 컨센서스 영업이익 141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의 선봉개선 사업부는 발효 음료입니다. 올해 1분기 내수 음료 매출액은 보수적으로도 6.5% 증가한 3,439억 원가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지속된 탄산의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탄산 매출액은 무려 10.1% 증가한 1,634억 원가량이 예상됩니다. 생수와 커피 또한 각각 12.2%, 3.7%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형 증감률은 높지 않지만 전사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고 선전비와 지급 수수료 등 마케팅 비용이 축소가 되면서 전사의 판관 비율은 34.8%까지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하이트 진로와 함께 식음료 탑픽 관점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탄산과 생수를 앞세운 음료 부문의 호조, 주류의 급격한 이익 개선, 그리고 주력 제품의 가격 인상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한 해입니다. 2019년 예상 PBR은 1.1배인데요. 이익이 유사했던 2015년, 16년에 1.5배 내외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롯데칠성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 현재 오늘 3% 가까이 상승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2.94% 정도의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174만 9천 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롯데칠성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확인해 드렸습니다.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전 구간에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오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오픈베이스 종목입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5만 개의 사물인터넷 센서를 설치한다는 소식에 IoT 관련주가 오늘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픈베이스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3.31%가량 올라와 주면서 8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오픈베이스 종목이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스마트시티 서울의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IoT 센서를 활용해 미세먼지와 소음, 그리고 유동인구, 차량 이동 등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5만 개의 센서가 집결한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연내로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빅데이터 시스템 추진에 총 1조 4천억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종목인데요. 화장품 사업 호조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현재까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17.17%가량 올라가고 있고요. 1,300원 더 올랐습니다. 73,3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슈피겐코리아였습니다. 회사 측은 아마존을 베이스로 진행 중인 화장품 브랜드 사업이 최근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본격 성장세로 접어들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회사의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 글래머비 출시한 마스크팩이 최근 아마존에서 시트 마스크 브랜드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전체 마스크팩의 판매 순위는 12일 기준 12위였습니다. 2017년 슈피겐코리아의 화장품 브랜드 전문 사내 벤처로 시작된 슈피겐 BS 자회사는 사업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으면서 전문 조직화를 거쳐 최근에 자회사로 분사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종목인데요. 서희건설이 1조 5천억 규모의 토목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서희건설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여전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1.49%가량 올라와 주면서 135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31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서희건설이었습니다. 서희건설은 목포시청과 익산시청이 공모한 목포 산정근린공원과 익산 팔봉공원 등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두 곳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두 사업의 규모는 1조 4,476억 원으로 서희건설의 2017년 연간 매출보다 큰 규모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이원 종목인데요.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먼저 체크해 보시죠.
이원 종목 현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4%가량 올라가면서 급등세 연출되고 있고요. 8,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9,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이원 종목이었습니다. 역시 이원의 주가 강세는 정부의 LPG 차량 규제 완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혜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대하TI입니다. 대하TI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약 140억 원 규모의 경부고속철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6.35%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일을 31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실시 여부 등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동일기원 살펴보겠습니다. 동일기원은 최대 주주인 손동준 대표이사의 특별 관계자인 정순경 씨가 회사 보유 주식 11만 주를 장내 매도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KTB투자증권입니다. KTB투자증권은 전환사채 신규 투자를 통해 상지 카일룸 지분 5.2%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주당 취득 가격은 1,980원입니다. 네,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하T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TI 현재 전장보다 1.19% 하락하며 6,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1.59% 상승하고 있습니다. 4,000원 오른 25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일기원입니다. 2.75%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14,1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KTB투자증권입니다. 1.78%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04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WFM입니다. WFM은 존 캐리와 동유창 씨를 신규 사회이사로 선임했으며 김동현 사회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 퇴임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3기 오토모티브입니다. 3기 오토모티브는 보통주, 종류주 한 주당 45원의 현금 배당 결정을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동성코퍼레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동성코퍼레이션은 작년 4분기 영업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은 2,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1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이어 적자이며 당기순이익도 75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이어 적자라고 알렸습니다. 네, 이어서 아이큐어입니다. 아이큐어는 171억 원을 투자해 화장품 공장 신규 건설을 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WFM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장보다 3.29%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4,26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기 오토모티브입니다. 2.42%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70원 빠진 2,82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성코퍼레이션입니다. 0.53% 떨어졌고요. 5,62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큐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큐어 오늘 3.51% 상승하며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1,500원 올랐고요. 44,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박스권의 갇힌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 다음 테마주는 무엇이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호재도 악재도 없는 가운데 박스권 양상을 보이는 기간이 길어지자 향후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테마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테마주의 투자로 수익을 얻기도 쉽지만 잃기도 쉽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없이 분위기에만 휩쓸린 테마주의 투자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주는 수소차와 대북 경협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극심해진 미세먼지에 공기청정기와 필터, 황사용 마스크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상승 여력이 있는 테마로 5G와 폴더블폰 관련 종목을 추천하고 있고요. 5G는 상용화 시점이 다소 연기가 되긴 했지만 정부의 전후방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통신사를 비롯해 부품업체 등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출시에 따라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및 소재 기업 또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관련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가오는 봄철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삼천리 자전거와 코오롱 머티리얼, 알톤 스포츠 등 자전거 및 야외 활동의 테마주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또 여름이 다가올수록 무더위와 장마 그리고 태풍과 관련된 테마주 또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까지 해줬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금일 마감 동향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 흐름 어떻게 장 맞췄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감 구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0.41%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8.77포인트 떨어졌고요. 2148.41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조금 상승했는데요. 0.02% 상승하며 754.89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네, 양장시장 오늘 등락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수급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965억 원, 외국인이 1,025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기관이 2,062억 원이라는 강한 매도세 시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114억 원, 기관이 498억 원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398억 원 매도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었습니다. 개인이 491계약, 기관이 4,356계약 물량들 사들였고요. 외국인이 3,825계약이라는 강한 매도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부터 볼 텐데요. 모토닉이 오늘 18.18%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주당 2,200원 올랐고요. 14,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국보입니다. 국보 17.67% 상승했고요. 4,100원 오른 27,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5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원입니다. 15.86%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71,6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인전자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3.55% 상승했고요. 3,950원 오른 33,100원에 장을 마친 경인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롯데관광개발입니다. 10.98% 상승했고요. 14,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NK물산이 오늘 10.79% 낙폭 보이며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98원 떨어졌고요. 81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인지컨트롤스입니다. 네, 530원 떨어졌습니다. 7%대 초반에 낙폭 시연했고요. 7,02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동부제철입니다. 6.22% 낙폭 시연하며 9,8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THN입니다. 주당 125원 떨어졌네요. 5%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2,36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슈펙스 BNP가 오늘 상한가 기록하며 장 마쳤습니다. 288원 오른 1,250원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다음으로 3거래일째 강세를 보였던 DR잼입니다. 26%대 초반에 급등세 시현했습니다. 11,4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EM넷입니다. EM넷도 590원 올랐네요. 25%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2,93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슈픽앤코리아 살펴보겠습니다. 16%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고요. 69,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시현했던 종목은요. 룽투코리아입니다. 720원 빠졌네요. 11.82%의 급락세 보여줬고요. 5,3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S&W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낙폭 시현하고 있는 업체고요. 11.63% 하락한 7,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입니다. 9.36%대 급락세 시현했고요. 76,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로는 오늘 어떻게 마감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상승세가 컸던 업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정밀업종이 1.36%가량 올라와주면서 가장 큰 상승폭 기록했고요. 철강 금속업종 또한 상승세였습니다. 1.2%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들어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전자업종이 1.36%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운수장비업종이 0.9%가량 빠지면서 1%대 가까운 하락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세가 큰 업종부터 한번 볼 텐데요. 의료정밀업종이 2.16%가량 올라와 주면서 2%대 초반의 강세 흐름 유일하게 보였습니다. 운송업종도 강세였습니다. 1.06%가량 올라와 주면서 오늘 호조세 보였고요. 주요 종목으로는 유성 TNS가 6% 넘는 상승 흐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료 담배업종입니다. 0.87%가량 올라와 주면서 빨간불 켰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하락세 컸던 업종도 한번 보겠습니다. 운송 부품업종이 1.54%가량 빠지면서 1.5%가 넘게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방송 서비스 업종입니다. 1.12%가량 빠지면서 1%대 초반의 하락 흐름까지 가져갔던 오늘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